바꿔야 됩니다. 네. 지금 정치쇄신위원회에 계시는 거죠? 네, 거기. 그렇습니다. 네. 어떻습니까? 거기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준비사항, 정책, 공약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? 전반적으로 뭐 정치 쇄신 문제,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네. 이제 검찰, 경찰 등 이른바 권력기관, 우리가 검찰, 경찰을 권력기관으로 부르는 것도 언론들이 좀 반성해야만 됩니다. 아, 그게 어떻게 권력기관이 아닙니까? 그게 국민한테 봉사하는 기관이지. 근데 그것부터 잘못된 거죠. 근데 거기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많은 연구를 뭐 하고 거짓 뭐 우리가 내부적 결론은 좀 낸 상태에 있습니다. 네. 아, 검찰과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죠. 네, 그 문제는 그 문제는 좀 강론이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합의가 돼 있고 네. 어느 정도 그것은 이제 또 앞으로 다음 주에 좀 논의를 할 겁니다.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하다 이런 거에 다 의견을 같이 한 거죠. 네,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다기보다도 좀 매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검찰이 정치 권력에 너무 휘둘렸죠. 이게 네. 벌써 오래된 겁니다. 제가 기억할 때 김영삼 정권 때 그때도 뭐 이게 이랬어요. 그래서 검찰들이 자정대회하고 평검사 대회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그랬어요. 네. 근데 김대중 정권 말기에서도 뭐 검찰이 또 휘둘렸습니다. 네. 그때는 들리는 말이 더 이상 깎을 뼈도 없다. 네. 요새는 그런 말이 아예 안 들리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사실은 뭐 90%의 검사는 본연의 일을 한다고 봐야죠. 그러나 이제 그 10% 미만의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찰이 네. 악수를 둬서 네. 이렇게 신뢰가 추락한 거죠. 네. 우리 위원님한테 꼭 질문을 드려야 될 거. 오늘 매니페스토인가요? 거기서 공약 내라 그랬는데 네. 준비가 안 됐다. 네, 그렇습니다. 새누리당 또한. 네. 그랬을 때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게 참 우리 같은 경우는 야당보다 후보 결정은 한 달이 빨랐는데. 그렇죠. 그런데 우리가 참 한 달을 좀 낭비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이거 뭐 지금 와서 이런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은 정책 분야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김종인 그 위원장하고 또 이제 그 문제 티각티각 하는 거 뭐 이것 때문에 사실상 좀 많이 합의가 안 됐죠. 뭐 그것이 마지막 그 순간에 가서 정리가 돼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정치 쇄신 분야에서도 뭐 우리도 뭐 빨리 시작을 했는데 안대희 대법관 전 와서. 네. 근데 그것도 이어서 우리 뭐 인혁당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지연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저도 참 걱정했는데요. 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뭐 우리 후보님 모시고 이제 비대위 때도 쭉 있었고 그 끝나고 여름에 이제 경선 규칙을 가지고 싸운 뭐 전쟁이 있었죠. 뭐 제가 네. 그때 우리 후보님 입장을 제가 잘 대변하고 또 이제 합동연설에도 제가 뭐 전국상 한 곳 빼놓고 다 가봤어요. 합동연설에도 예. 네, 그 가면 이 민심을 느낄 수 있죠. 근데 그때 솔직한 심정이 대통령 선거 9월달에 하고 싶더라고. 그러면 확 이기겠더라고요. 선거가 11월이 아니라 9월에 하죠. 근데 참 이게 그냥 이런 그 역동성을 네. 앞으로 두 달 동안 어떻게 계속 이어가냐. 참 그게 참 이게 올라 있으니까 그게 좀 두렵더라고요. 이걸 이어갈 수. 그때 참 이게 딱 붙어 있었는데. 그런데 역시 그런 거 보니까 사람이나 조직이나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. 네. 투표 시간 연장하는 것은 내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입니다. 저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게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. 다만 이제 바로 또 이 선거 앞두고 뭔가 선거 정치 전략에 이게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죠. 글쎄요, 뭐 지금 이제 우리 생활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더군다나 이제 8시에서 5시까지 일하는 사람들, 또 휴일은 꼬박꼬박 노는 사람들 외에도 휴일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.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. 그러나 이게 뭐 선거
2달도 안 남겨놓고 뭐 배란간 바꾸다는 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에 지금 상황 되면은 기존의 규칙에 따라서 선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. 네. 그 국고보조금 환수, 네. 그 대선 후보 사퇴할 때요. 네. 이건 이제 민주당에 해당하는 건데 혹시 단일화가 네. 저쪽 안철수 후보 쪽으로 안철수의 됐을 갈등, 때 네. 이게 국민 세금이 그러면은 이거 뭐 후보 나갈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다 들어간 거 아니냐. 네. 이거는 만약에 안 나갈 경우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. 네.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연한 얘기입니까? 그것도 뭐 똑같지 않습니까? 네. 이것도 룰을 바꾸는 그렇죠. 건데. 그것도 나중에 해야죠. 지금 이제 규칙을 2달 바꾸면 놔두고. 너무 늦지 않았나 합니다. 바꾸려면 이거 두 개 다 함께 바꾸는 건 어떻게 여기서 생각하세요? 이 상황에서 그러면 뭐 지금 투표 연령을 또 한 살도 내리자 18세로. 그러면 그것도 하겠습니까? 이건 전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. 네. 지금 선거는 그냥 지금 이대로 가야 선거에서는 된다. 현행 규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국고 환수 이런 것도 네, 지금 그 논의돼서는 안 모든 돼요. 그런 논쟁을 접고 네. 빨리빨리 공약 정책 내고 얘기해야죠. 토론하고 TV 토론하고 그래야만 됩니다. 박근혜 후보는 지금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전부 TV 토론에 오케이 했는데 박근혜 후보는 두 분이 단일화를 결정해야지만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죠? 예, 그것도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. 현재 더군다나 뭐 현재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의석이 몇 석 있으면 다 토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야권 후보가 뭐 나오죠. 5대 명이 되고 네, 심상정 우리 박근혜 나오고, 이정희 후보도 후보 나오고, 근데 나오는데 그런 것은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습니다. 특히 이번 선거의 특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싫은데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O냐 X냐 그 선거입니다. O냐 X냐 그 선거입니다. 네. 우리 박근혜 후보가 되느냐. 그렇게 분석하는 딴 사람이 사람들이 되느냐 많아요. 그럽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그런 선거에서 우리 후보 한 사람이고 우리 후보의 집중 포화를 퍼볼 상대방 패널이 당연히 하겠죠. 5명이면은 그런 건 5대1이죠, 5대1. 받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요? 그런 건 좀 생각해 그래도 볼 필요가 하기는 있습니다.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하기는 하지만은 뭔가 좀 1대1 뭔가 좀 그 토론하는 규칙을 좀 페어하게, 고려해야 공정하게 해야 된다.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. 네. 지금은 1대 다가 돼버리니까. 네, 그러면 우리 후보 3분 얘기하고 우리 후보 비판하는 얘기가 15분 나옵니다. 네. 그런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? 아, 그래도 TV 토론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? 하긴 해야죠. 다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뭐 1대1로 여러 번을 하든가 뭐 네. 뭔가 좀 변화가 있어요. 새롭게. 참 어렵네요, 그건. 네.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도 정치 쇄신에서 합니까? 우린 그거 소관은 아닙니다.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난 것은 아직은 제가 이렇게 성숙한 결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네. 우리 소관사가 아닙니다. 네. 아, 그래도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신데요. 네. 사교육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? 사교육비 줄이는 것은 다 뭐 총론적으로 다 네. 찬성을 하죠. 근데 그것이 뭐 공약 한두 건으로 그게 해결됐으면 이 문제 옛날에 다 해결됐겠죠. 네. 뭐 교육 문제 모든 것이 뭐 대통령 선거 때 어떤 공약 한두 가지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죠. 네. 그런 비법은 방법이 없습니까, 근데? 근데 이런 것 그것을- 때문에 사실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더 힘든 거거든요. 선거 때마다 생각하지 않고 그 대통령 그 집권 내내 정말 현실적으로 좀 부단히 고민하고 그래야만 됩니다. 네.